네, 안녕하십니까. NCS 전문 강사 신원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와 함께 시험 요강, 그리고 고득점 전략, 그리고 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신헌 강사고요.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꿀, 그래서 신헌이고요. 제 자랑을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좀 드릴게요. 일단 제 카페 우수회원을 신청해 주시면요. 펜 PSAT 들어오셔서 그럼 거기에 이제 피셋 기출문제, 연산 훈련 자료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 자료해석 핵심 완성이라는 수리 자료해석 전문 강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계산 쪽에 약하시고 표 그래프 보는 게 약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지금 시험이 코앞에 닥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강의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에 대한 나머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NCS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NCS가 총 10개 영역인데요. 그 중에 이제 관심 갖는 거, 건보에 출제되는 영역.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요게 이제 출제 영역이죠. 그래서 각각 20문제씩 총 60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2017년 경향을 보면 문제 해결 능력에 자원관리 능력 문제가 포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원관리하고 문제 해결은 딱 이렇게 분리하기가 좀 어렵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원관리가 그냥 소재가 자원은 좀 국한된 소재다, 그 정도 차이지, 기본적으로 독해하고 계산하고 상황 판단하는 그것들이 결합된 종합적인 문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자원관리, 이건 문제 해결 이렇게 구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원관리 능력도 포함시켜서 준비한다고 마음을 먹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산직의 경우에는 정보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능력은 전산직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모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안내. 자, 모집 인원은요, 일단 2018년 채용이 신규 1000명에 인턴 700명, 이렇게 이제 총 1700명 정도를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상반기 이제 4월 28일에 이제 뽑을 인원은 그 중에서 429명을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자, 채용 일정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확인할 거는 일단 합격자 발표,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가 4월 19일이고요. 필기 시험은 4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격자 발표 난 이후에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촉박하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용 분야 및 응시 자격. 역시 그냥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모집 지역별 채용 인원. 이것도 좀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건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대사항 이것도 좀 쭉 살펴보시고요. 채용 절차 쭉쭉쭉쭉쭉 진행된다. 자, 그럼 각 전형 단계에 대해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볼게요. 자,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NCS 기반 평가 항목별 정량 정성 평가에서 자격사항하고 평가 항목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뽑냐 이게 관심이겠죠. 그래서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정도를 서류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통과하는 게 좀 어려운 편이에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래서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서류가 통과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래도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수월한 편이죠. 왜냐면 필기에서 2.5배수를 뽑으니까 7배수가 서류를 통과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필기 시험을 보는데 2.5배수를 뽑으니까요. 실제 경쟁률은 이제 필기만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필기에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필기의 실질 경쟁률은 3대1 정도
3대 1이 조금 안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류만 통과하면 필기는 조금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가서 보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3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직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대신에 정보가 들어간다. 예, 뭐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각 영역별로 20문항 그리고 시간은 60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의 평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시간은. 그 다음 인성검사는 450문항 60분 동안 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당일 검사인데 뭐 인성검사는 이따가 따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지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인성검사도 뭔가 멋있게 보여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포장하려고 하시면 일관성 있는 답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 자기의 성격 그대로 쭉 일관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 안내. 자, 10시에 시작하니까 이 수면 습관을 좀 잘 조절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셨을 때 좀 일찍 가셔가지고 그 본인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왠지 느낌 좋은 문제들, 잘 풀렸던 문제들 좀 추려가지고 한 10문제 정도 추려가지고서 그거를 미리 좀 풀어보고 계시면 머릿속에서 이제 워밍업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지 받자마자 그냥 전속력으로 쫙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가갖고 멍하게 있다가 시험지 딱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한 4문제, 5문제 풀 때까지는 머리가 아직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멍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독해 문제 몇 개랑 수리적인 문제 몇 개, 뭐 자료 해석 문제, 뭐 그런 것들 좀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더 이제 거기에 좀 더 추가하자면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오답 노트를 저희 이제 모의고사나 뭐 타 교재든 상관없는데 본인이 틀린 문제들 중에서도 이거는 실전 가서 꼭 풀어야 되는, 맞춰야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좀 추리셔가지고 그 문제들 중에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본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실 때요, 여러분이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놓고 모의고사를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풀어보세요. 한 번 더 풀어보시면서 그때는 이제 시간을 이제 처음 풀 때는 실전처럼 60분 잡아놓고 그냥 실전 분위기로 푸셔야 되고요. 두 번째 풀 때는 개별 문제마다 시간을 한번 적어보세요. 걸리는 시간. 예. 초시계를 가지고 스탑워치 가지고 딱딱딱 시간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엑셀에서 정리표를 만듭니다. 1번부터 60번 해가지고 각 포인트, 문제의 포인트, 그리고 걸린 시간, 그리고 정답 여부, OX.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 모의고사가 3회분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분석하셔도 내가 지금 실전 가서 버려야 될 문제, 풀어야 될 문제가 어떤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 이거 맞췄다 하더라도 뭐 3분, 4분 걸려서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더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 그리고 이 문제 유형상 봤더니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유형들. 그런 것들 잘 체크해 두세요. 가장 나쁜 거는 이제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답도 틀리는 문제. 그죠? 그런 것들은 실전에서 건너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시, 11시 사이에 직업기초능력 평가, 즉 NCS 보고요. 그 다음 휴식하고 OT하고 인성검사까지 진행합니다. 자, 이것도 2017년 하반기 기준이니까 꼭 또 그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 지문이 길고요. 그 인적성이나 그 피스탯 유형보다는 그 전형적인 NCS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매번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긴 한데 최근 트렌드는 NCS의 그 기본적인 유형 문제들로 나온다. 그러니까 뭐 계산이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하다기보다는 이 자료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캐치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적당한 연산, 그 과정에서 이제 기본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충실하게 잘하는 분들을 뽑고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NCS 기본적인 교재들, 뭐 위포트 교재도 좋고요. 기본적인 교재들에서 각 영역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다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고,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실전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리고 전날 잠 많이 자는 거. 아무리 평소에 시험 성적이 잘 나온 분이라 하더라도
전날 긴장해가지고 잠 못 주무시거나 또는 너무 이 시험에 그 두려움을 갖고 계셔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면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텍스트도 읽히지도 않고 계산도 잘 안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전날, 전전날 공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컨디션 관리하시면서 자신감 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 쭉 정리하시면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정리했던 거 잘 마무리하시면서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또 이제 그 유형 분석 파트에서 뭐 또 나오니까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의사소통 능력이 20문제 중에서 문서 이해가 8개, 문서 작성이 2개, 경청 4개, 의사표현 2개, 그리고 출제 경향 쭉 읽어보시고요. 뭐 제가 이거 뭐 일일이 읽어드리는 거는 뭐 서로에게 시간 낭비가 되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자, 수리 능력은 20개 중에서 기초연산, 기초통계 2개씩 나왔고요. 도표 분석이 비중이 높죠. 도표 분석 14개. 그리고 도표 작성 2개. 근데 도표 작성도 결국 자료 해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표 분석, 도표 작성 포함해서 합쳐서 자료 해석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좀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처리 능력 쪽에서 10문제, 자원관리 능력, 특히 인적 자원 관리에서 10문제. 근데 이것도 이제 올해 출제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원관리 문제가 기존에는 계속 포함되어서 나왔다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구체적인 소재들은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검사, 뭐 문항의 예시를 드러났는데요. 이것도 뭐 yes, no 중에서 OX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일관성 있게 이게 동일한 인성 측면을 평가하는 문항을 유사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문장을 살짝 바꿔서 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솔직하게 해야지 이걸 뭐 좀 내가 적극적인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포장해야 합격이 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성격이 아닌데 그걸 그 다른 성격의 어떤 기준을 삼아놓고 풀려고 하다 보면 일관성이 어긋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그 이렇게 많은 사람을 뽑는데 다 리더십 훌륭한 사람만 뽑으려고 하겠어요? 뭐 리더십도 좋지만 이제 그 팔로우십이나 동료애가 있는 그리고 가장 그 회사에서 걸러내야 될 사람은 이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는, 그래서 일관성 없는, 그게 가장 안 좋은 거니까 솔직하게 답하도록 합니다. 자, 필기시험 학습 비법.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코멘트만 딱딱딱 하고 갈게요. 자, 출제 유형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그죠? 저희 교재에서 이제 유형 분석도 해놨고, 그 뒤에 이제 모의고사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문제 정리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3회분 정도만 만드셔도 거기에 공통적인 어떤 흐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 맞추는 문제 유형, 내가 잘 못 맞추는 문제 유형,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시간이 적게 걸리는 문제.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데 정답률이 높은 유형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정답률이 낮은 문제 유형은 실전 가서는 이제 걸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제 그 중간 정도 난이도의 중간 정도의 정답률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속도와 그 정확성 중에 어떤 것에 방점을 둬야 돼. 물론 둘 다 중요하죠. 많이 풀고 정답률 높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풀려다가 아주 마무리를 확실하게 못하고 실수하면서 빨리빨리 푸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를 너무 많이 풀진 않더라도 내가 푸는 문제는 정확하게 맞추는 전략으로 가시면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시험 앞두고는 솔직히 뭐 이렇게만 하라고 강조할 수는 없지만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단계에서는 일단 정확성에 일단 포커스를 두시고 그리고 빨리 푸는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많이 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개별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 테크닉들, 필요한 이론들 그런 것들을 보완하시면서 꼼꼼하게 잘 정리해 나가시면 결국 자신감이 붙으면서 나중에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난 시간 내에 다 풀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계속 문제만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풀면요. 결국 그 점수가 그냥 그대로 나오거든요. 올라가질 않아요. 그 점수 그냥 그대로. 본인 성적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꼼꼼하게 문제 분석하시고 그냥 오히려 실전 가서는 연습 문제 푼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푸시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최근 트렌드를 파악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의사소통의 그 독해 지문 중에 건보 관련된 소재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후기들 보면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 교재에도 건보 관련 소재가 뭐 텍스트로도 나오고 자료 해석 표로도 나오지만 그 외에 여러분이 또 홈페이지에 가셔서 좀 추가적으로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리 그 텍스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독해할 때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그 선지 중에서 이미 상식적으로 몇 개는 골라내고 이상한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 60문항 60 내에 풀어라. 자, 그러면 목표를 이렇게 세워봅시다. 일단 뭐 이 필기의 경쟁률 굉장히 높은 경우라면 이제 제가 베스트 세팅을 하자면 90% 문제 풀어서 90% 이상 정답률 목표로 간다. 근데 조금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신 분이라면 80% 풀어서 100% 맞추는, 뭐 그건 뭐 쉽진 않지만 목표는 80% 풀어서 100% 정답률에 가깝게 가자. 요런 전략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대입해 보면 60문항이면은 내가 이제 90% 문제를 푼다면 6개를 제끼는 거니까 54개가 되겠죠. 그 다음 80%를 푼다면 48개를 풀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그 중간쯤 생각하면 적어도 50개 이상은 풀려는 목표는 잡으셔야 돼요. 근데 막 나는 거의 다 풀어야 돼, 이런 목표는 가지실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시간이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는 또 과감하게 제끼셔야 돼요.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에 10초 20초 걸리면 안 되겠죠. 딱 5초 정도 딱 보자마자 하시고,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도 이게 굉장히 이제 실전에서는 딜레마인 게, 내가 이미 투자한 시간이 있어요, 이 문제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풀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 한번 모의고사 때 한번 그걸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더 걸려도, 시간이 걸려도 답이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한계의 시간을 정해두세요. 아무리 이 문제를 맞추고 싶다 하더라도 이미 이게 지금 2분을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거기서 멈추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 상태에서. 그리고 답은 어느 정도 좁혀놨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넘겼다면 다시 돌아올 시간이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 과감하게 넘겼다면.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마무리하시고, 아니면 이제 좁혀놓은 상태에서 뭐 마음 가는 걸로 찍으셔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 정책학 용어로 이걸 썬크 코스트라고 그래요.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미 투자한 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1분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1분이 걸릴지 2분이 걸릴지 모른다면 그냥 딱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내가 1분 투자했으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풀고 가야 돼 생각하는 순간 한 문제에서 꽂혀가지고 망한 케이스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한 문제를 5분 동안 붙들고 있었는데 멘붕이 와요. 그건 맞춘다 하더라도 그 시험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해버리면.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딱 데드라인을 잡아 놓으시고요. 과감하게 건너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역이 세 영역이니까 영역별로도 20분 단위로 나는 끊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20분 안에 쫙 풀고요. 그 다음에 수리 쪽에서 20분만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분 배정하다 보면 뭐 다 못 풀 수도 있겠죠. 당연히 다 못 풀 수도 있는데 한 10문제 풀었다 또는 15문제 풀었다 그러면 그냥 더 미련 갖지 마시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20분을 투자하자라고 생각하고 건너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어쨌든 구성을 쭉 보시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가시면 일단 의사소통에서 뭐 25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촉박해서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풀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그냥 찍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지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복귀해 보면, 다른 사람이 복귀한 거 보면 막 속상하죠.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뭐 쉬운 게 몇 개 있었고 몇 개는 어려웠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역별로 그 골고루 시간 분배를 해주시고, 물론 이제 전략을 또 거기에 하나 더 생각할 건 있어요. 내가 정말 수리 쪽에 계산이 약한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의사소통하고 문제 해결 쪽에 더 두고 수리에다가 배정은 조금 적게 두시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독해가 굉장히 약해.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의사소통이 쉽다고 의사소통 능력을 제일 먼저 푸는데 나는 독해가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 의사소통 문제 중에서도 좀 장문, 긴 것들,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내용 묻는 것들은 좀 건너뛰시면서 어쨌든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셔가지고 기본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제 조합들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또 실전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힌다라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배분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시면 이제 실전에 가셨을 때도 그대로 내가 시뮬레이션 했던 것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모의고사 교재는 사지선다 2회분하고 오지선다 1회분을 제공합니다. 2017년 문제들을 보면 사지선다로 출제됐기 때문에 일단 사지선다의 문제를 2회분을 푸는 거를 먼저 앞에 뒀습니다. 자, 고득점 전략을 이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에서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읽어서도 안 되죠. 굉장히 장문의 독해가 나오고 그 장문이 여러 개의 문제를 달고 있어요. 세트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빨리빨리 캐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읽자. 자, 그리고 그때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읽으셔야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연도가 나온다든지 수치가 나온다든지 특히 뭐 퍼센트 같은 거. 요즘은 이제 텍스트 정보도 뭐 건보 관련 소재들에서는 수치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문제인데도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한글로 되어 있는 글자들에 비해서 숫자로 되어 있거나 뭐 퍼센트가 붙어 있으면 일단 시각적으로 위치를 찾아내기는 편합니다. 20%, 뭐 예를 들어서 과징금 20%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찾아내기 쉽잖아요. 이렇게 긴 제목, 긴 텍스트에서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독해 문제를 하더라도 선지에서 그게 나와 있으면 텍스트에서 그걸 먼저 확인해 보는. 그래서 주로 이제 수치가 나와 있거나 뭐 고유명사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 그 다음 한자어가 들어가 있거나 영어가 같이 가로쳐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일단 발견하기가 쉬우니까 발견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서 조항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거는 별도로 이제 각주 마크를, 당구장 마크라고 하죠. 그거를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형식일 때도 텍스트가 쭉 들어가 있지만 그게 밑에 달려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또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의사소통 또는 문제 해결 쪽에서도 이 텍스트를 개조식 텍스트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딱 제목 달아주고 소제목들 딱딱딱 달아주니까 그때는 세부 내용까지는 보지 마시고 제목, 소제목 정도의 목차들만 쫙 보시고 이제 개별 지문 읽으시면서 필요한 단락 가서 빨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주어, 수로, 비격급 표현 나오면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자,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이 지문을 읽었어요. 자, 이제 문제를 상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자료 해석 문제라고 할게요. 자, 그럼 그 위에 표나 그래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기억하고 표나 그래프로 가면은 가는 동안 까먹어요. 뭐였지? 연도가 언제였지? 뭐였지? 막 이렇게 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왔다 또 올라가. 그래서 앞부분 확인하고 중간 부분 확인하고 뒷부분 확인하면서 막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해당 자료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옆에 줄을 읽거나 옆에 칸을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키워드를 잡아놓고 올라가자. 그래서 키워드만 기억하기 그 훈련을 좀 하세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일단 연도 2010년 이후. 그 다음 주어가 중국 비중, 수어가 지속적 증가.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2010년 이후. 중국 비중, 지속적 증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2010년 이후라는 시간적 범위, 그 다음에 중국 대상, 중국, 그 다음에 그 비중이에요. 중국 비중. 그 실제 값이 아니라 비중. 그리고 지속적 증가. 그러니까 지속적 증가를 읽는 순간 혹시 감소나 같은 값 있으면 X구나. 이런 걸 잡아놓고 이제 올라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자료 해석 능력이 되겠죠.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꼭 표나 그래프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언급했던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목이나 소제목이 달려있는 경우는 그 구조를 먼저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위가 꼭 체크가 되어야 돼요. 표가 나와 있는 경우는 특히 꼭 단위를 체크하세요. 표가 나와 있을 때 그 안에 단위가
어떤 절대적인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지 상대적인 양, 뭐 예를 들어서 퍼센트 자료, 상대적인 양을 나타내는 자료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표 그림의 주요 항목들, 그 다음 각 주에 있는 것들 중에 특히 이제 공식이나 수치 정보, 단서 조항 있으면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선택지 확인하시고 그 선택지의 내용을 빨리빨리 올라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선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의 어느 위치로 가야 되는지 로케이팅 해주시고 그 다음 그 수치 구조 읽어주시고 자, OX 판단하거나 필요하면 계산을 한다. 이런 구조로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 정도의 하나의 지문이라면 아까 봤던 이 정도의 지문이라면 10초 이내에 딱 끝내셔야 돼요. 10초. 많이 걸려도 20초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산 능력. 계산은 최소화해야 된다. 계산을 최소화하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답을 찾는데 필요한 만큼만 계산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의 숫자를 봤는데 뭐 45, 50, 55, 60 뭐 이런 식의 구조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 표 안에 있는 숫자가 뭐 5자리 숫자든 6자리 숫자든 굉장히 긴 숫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다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비율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아까 선지에 깔려 있는 게 퍼센트라고 할게요. 그 특정 비율을 계산하셔야 했을 때 선지의 구조가 그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는 띄엄띄엄 있는 경우에는 위에 표에서도 필요한 자릿수는 2자리, 많이 잡아도 3자리만 잡으시면 돼요. 6자리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읽지 마시고 뒤에 자릿수를 적당히 잘라가지고 지워가지고 유효 숫자를 2자리 내지 3자리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선지의 숫자가 깔려있는 게 뭐 45.2, 45.4, 45.7 뭐 이런 식으로 깔려있으면 어때요? 그때는 자릿수를 충분히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선지의 구조를 보고 계산이 필요한 그 정도를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안 해도 되는데 계산을 하는 경우가 혹시 없는지 그런 걸 자꾸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분수 비교나 곱셈 비교 테크닉을 익히시면 계산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수리 자료에서 이론 강의에서도 많이 훈련시켜 드리지만 이제 여기 모의고사 강의에서도 그 해당되는 문제들 나올 때 반복적으로 해 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계산은 정확히. 그래서 사칙 연산, 비율, 증감률 계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 카페에 연산 연습 자료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가입하신 다음에 다운받으셔서 매일 한 회분씩 좀 풀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득점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영역 순서로 풀 것인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순차적으로 풀겠죠.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풀 텐데 수리가 약하신 분, 계산이 진짜 약하신 분이라면 순서를 바꿔도 돼요. 문제 해결 먼저 풀고 수리를 나중에 풀고. 이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그런데 나는 뭐 다 고만고만해. 뭐 독해도 고만고만하고 수리도 고만고만해 하시는 분이라면 그때는 자, 그 당일에 문제 구성을 한번 보세요. 당일 그 실제 문제가 어떤 영역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번 무조건 쭉 푸시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한번 쓱 구성을 보시고 그거를 뭐 20문제를 다 볼 필요는 없죠. 영역별로. 앞에 한 대여섯 문제만 쓱 봐도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번 시험에서는 수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또는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걸 좀 살짝 보시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것부터 풀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즉흥적으로 그때는 세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역량 분석을 해서 요거는 이제 미리 사전에 순서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2번 당일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바로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역량 분석을 했을 때 나는 이쪽에 그래도 강점이 있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거쳐서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에서는 가급적 20분 내에 완주해야 다른 영역을 풀 시간이 확보되고요. 그래야 마음이 조금 좀 편안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수리나 문제 해결 쪽에서는 이 독해도 독해지만 계산이 들어가는데 계산에 있어서 마음이 급해지면요.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뭐 분수를 읽으라고 했는데 분수 분자분모 뒤집어서 읽거나 뭐 옆에 줄을 읽거나 뭐 계산하다가 끝자리 더하기 잘못하거나 이런 실수들을 많이 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편하게. 그러려면 평소에 이제 시간 관리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의사소통에서 너무 많이 끌려가지 마세요, 시간을. 그러니까 목표 시간은 20분.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20분만 딱 잡아놓고 푸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나머지 영역에서 어려운 건 과감하게 패스하시고요. 근데 패스하다 보면 너무 많이 패스해가지고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안 풀었던 문제들 빨리 다시 풀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렸는데 이제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다시 안 풀었던 것들 중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패스해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60문제라면 10문제 정도는 중간에 패스해도 돼요. 패스하고 다시 남는 시간에 그 중에 몇 개 풀 수 있으면 더 풀고 그 정도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건지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지 그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바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풀어보다가 아 이거 어려운 문제다 이러면 이제 꽝이죠. 그죠? 딱 보는 순간 물론 이게 사전 예측한 게 사후적으로 꼭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판단은 빨리 하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문제는 많으니까. 그죠? 풀어야 될 문제는 많으니까. 자, 그리고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건 계속 강조했었죠. 그래서 지피지기, 풀어야 될 문제, 버릴 문제. 그래서 내가 예상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어려운 문제인지를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죠. 내가 이 문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꼈어.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쉬운 문제일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교정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제거 프로그램을 좀 수정을 해줘야 돼.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도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쉬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그런 문제들을 또 언급을 할 거예요. 아, 이 문제는 보기에는 겁주는 문제지만 실제 질문상 읽어볼 부분은 여기만 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체크하셔서 본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도 있겠죠. 보기에는 엄청 쉬워 보이는데 뭐 자료의 양도 적고 뭐 선지도 숫자 딱딱딱 있어서 뭐 계산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 가중평균 막 이용해갖고 어렵게 구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별로 그 세부 유형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것들 보기에는 쉽지만 실제로 어려운 것들이 어떤 건지도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찍어도 된다. 여기서는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지선다니까 확률적으로 그죠? 찍었을 때 25%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평소에 정답률이 높은 분이라면 이렇게 전략을 세우세요. 내가 풀었어. 그래서 일단 내가 푼 거에 대해서 마킹을 해요. 마킹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나온 번호 뭔가 생각하고 그냥 그거 일렬로 쭉 세워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선지를 좁혀가지고 2개 정도로 압축한 거라면 이제 그 안에서 찍으셔야 되겠지만 아예 이제 건들지도 못한 문제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뭐 왔다 갔다 찍지 마시고 그냥 가장 안 나온 번호 쭉 찍어주세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1번이라면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1번이라면 그 다음으로 적게 나온 걸로. 내가 마킹한 것 중에 그 다음으로 적게 나온 거. 1번은 좀 불안해. 1번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피셈 문제, 뭐 NCS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항상 출제자 생각은 1번 선지만 읽고 답 바로 나오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지선다면 이제 3, 4, 5번 위주로, 사지선다면 3, 4번쯤에 답 나오는 걸로, 이제 특히 세부 자료 확인형 문제라면, 그쵸? 뭐 주제 찾기 문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체적인 것 딱 봐갖고 거기서 싹 골라내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야 되는 문제라면 그때는 후반부에 답을 둘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자료 해석에서 이제 표를 그래프로 옮긴 것 중에 옳지 않은 거야. 근데 1번부터 딱 옳지 않은 거를 출제자는 별로 주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출제자가 이제 답을 후반부에다 너무 많이 두면 어떨까요? 이제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사람이, 세팅하는 사람이 조정은 하겠죠. 그래도 개수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이 더 많을 확률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이라면 그때는 고민.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개별적인 영역에 대해서 한 번씩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건보 관련 텍스트 비중 높다고 그랬죠.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다음 짧은 문제에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어휘 문제나 오탈자 문제. 그런 거는 주로
그 어휘 같은 경우는 그 밑줄 쳐진 앞뒤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오탈자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 탁탁 잡아내는 훈련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나 그 제시된 지문이 짧은 문제라면 뭐 일단 전체적으로 읽는 게 파악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그런 것들에서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애들, 그 아주 긴 지문인데 세부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또 생소한 내용이야.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냥 그 중에서도 뭐 다 넘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자신 없다 싶은 거는 넘기셔도 된다는 거. 자, 세트형 문제인 경우는 최대한 풀고 가야 된다. 그런데 또 장문이고 세부사항 확인 같은 문제인데 한 2개, 3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건 풀어야 되겠죠. 그죠? 네, 항상.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수리 능력 쪽에서는요. 일반 수리 문제. 이거는 딱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요거 친숙하게 풀었던 뭐 농도 문제, 속도 문제야. 뭐 그거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경우의 수를 따지는 뭐 확률 쪽의 문제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냥 보자마자 5초 이내에 판단하시고 넘기셔야 돼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생소한 문제 넘기시고요. 그 다음 자료 해석형 문제, 요게 비중이 높잖아요. 자료 해석형 문제에서는 자료의 양이 아주 많고 뭐 표가 3개, 4개 들어있고 뭐 2개라 하더라도 뭐 양이 큰 표라든지 뭐 하나라 하더라도 표가 굉장히 큰 표라면 일단은 좀 깨름직한데 거기에 이제 계산 지문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 1, 2, 3, 4, 5 읽었더니 다 숫자 들어가 있고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넘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표차트 변환형 문제는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분류표 보시면 그게 2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넘기셔도 돼요.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넘기는 문제긴 한데 표의 양이 적고 선지에 있는 그래프들이 간단하면서 표에 있는 거 바로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읽어주면 되는 것들 위주야. 그러면 그 문제는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도 통합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최근 트렌드는 수리 능력보다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해도 돼야 되고 수리 자료 해석도 돼야 되고 상황 판단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자원 관리가 들어간 경우에는 뭐 최적 경로 일정 짜라 뭐 이런 거 뭐 머리가 뭐 쥐 터집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아 얘는 도저히 1분 많이 잡아도 2분 내에 못 풀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넘기셔야 돼요. 너무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제끼시고 쉬운 문제만 딱 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고력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안 되고 있다. 최근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어렵다 싶은 건 건너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실무형 문제, 문제 처리형 문제 있죠. 특히 이제 실무에서 다루는 뭐 기한서, 보고서, 그 다음 뭐 건보 관련된 소재, 그 다음 뭐 예산이나 인력 배분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지문이 길고 잘 몰라. 근데 계산 많으면 그럼 넘기세요. 근데 좀 풀만 하겠다 싶은 거는 푸셔야 됩니다. 특히 세트형으로 나왔을 때. 그 하나에 2개, 3개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트형이라고 해서 그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 욕심은 버리세요. 3문제가 달려 있지만 그 중에 2문제는 쉽고 1문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계산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왕 다 봤으니까 다 풀어야지 하고 또 거기서 시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쉽게 골라 먹을 수 있는 거는 골라 드시고 어려운 거는 그냥 버리고 가시면 됩니다. 자, 뭐 말로는 쉽죠. 그죠? 저도 이제 가이드를 드리면서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야, 이게 다 잘 전달이 될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개별 강의 때, 모의고사 풀이 강의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득점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건보 NCS 단기 완성 강의의 강사 박은경 선생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은경 선생님께서는요, 언어 전문가시니까 의사소통 능력을 담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박은경 선생님 담당하시고 수리,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전문 영역에 맞춰서 했고요. 박은경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현재 위포트에서 NCS 대기업 인적성 강의하고 계시고요. 자, 로스쿨 입학할 때 보는 시험이 리트잖아요. 리트에는 이제 언어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 이해 과목을 강의하시고요. 그다음 PSAT는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또 언어 논리라는 게 있고 상황 판단이라는 게 있는데 박은경 선생님이 언어 논리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언어에 관련된 시험은 모두 강의하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박은경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비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수업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진도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오늘 했던 내용, OT 고득점 전략 제가 맡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유형 분석 공략을 박은경 선생님 해주실 거고요. 수리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전 모의고사 1, 2, 3를 이제 영역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고난이도 대비 피셈 문제와 코레일 샘플 문제가 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실전에서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꼭 열심히 수업 들어주시고 복습 잘 해주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는 꼭 예습하고 오시고 문제 미리 보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